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재외 공관장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하였으며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는 이상덕 전 싱가포르 대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외교부 당국은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발리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대형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덕 신임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8년 외무고시에 22회로 입부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 외교부 본부에서는 동북아시아국장,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남아과장, 서남아대양 주과장을 역임하였고 재외공관에서는 주일본 1등 서기관, 주중국 공사참사관, 주일본 공사참사관 및 주싱가포르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특히 동북아국장 재직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대일협상 실무를 맡았고 올해 4월 새 정부의 한일정책협의단 일원으로 방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대한 미납금 8천억 원 중 일부를 내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현지 배치를 통해 KF-21 보람에 대한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됐다며 분담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납입금 규모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KF-21 사업은 8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양국은 2016년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10년간 전체 비용의 약 2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시제품 한 대와 기술 이전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는 48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2,272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연체 금액이 약 8천억 원입니다. 미납금이 누적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전체 분담금의 30%인 약 5,100억 원을 현물로 납부하겠다고 요구했고 당시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납부한다는 현물의 종류나 납부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납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체납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미납금이 추가 입금되면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의 설원을 한눈에 담기 위해 개발된 파노라마 열차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운행이 되어 화제입니다. 파노라마 열차는 객실의 옆면과 지붕 일부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파노라마 사진 촬영 기법으로 큰 작품을 보듯 밖의 경치를 볼 수 있어 지어진 이름입니다. 국영철도 운영사인 끄레타 아피 인도네시아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풍경을 위한 철도 노선을 제공하기 위해 최초로 파노라마 열차를 공식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열차의 노선은 자카르타 감비르역에서 출발하여 반둥을 걸쳐 족자카르타까지 운행되며 가격은 75만 루피아부터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철도 회사는 스위스의 파노라마 객차를 기준으로 기존의 객차를 개조해 지붕 위까지 통유리로 교체하여 밖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넓은 화장실, 텔레비전 특수 수화물 선반까지 구비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해 간식, 음식, 음료, 담요 서비스도 무료로 각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영철도 회사는 현재 두 칸만 운영하고 있지만 승객들의 반응과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여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은 2021 아세안 축구연맹 미쓰비시 일렉트릭컵에서 2연승을 달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루나이와 대회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지난 23일 1차전 캄보디아와의 경기에서 2대1 승리에 이어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A조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A조 1위 태국과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밀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득점 1실점, 태국은 9득점 무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팀은 전반 20분 샤흐리안 아비마뉴의 선제골을 앞세워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전반 38분에는 상대 알리누르 아시미가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까지 점했습니다. 이어 전반 41분 댄디 술리스티아완의 추가골을 앞세워 전반을 2대0으로 마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후반에도 마울라나 비크릴, 일리아 스파소예비체, 라마단 사나탄 마크 클록이 돌아가며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야콥 샤우리가 쐐기골을 터뜨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참고로 동남아 최고 대회로 꼽히는 미쓰비시컵에는 총 10개국이 출전하였으며 5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각 조의 1위가 4강에 진출합니다. 한편 B조에서는 말레이시아가 1위, 베트남이 2위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팀 모두 한국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말레이시아는 김판공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에 있던 아태권역 본부를 이전하는 등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공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신남방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도매 기준 총 29,875대를 판매, 현지 판매 순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토대로 월 평균 2,700여 대를 꾸준히 판매한 결과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 순위가 13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5계단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1등 공시는 브랜드 해외 전략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레타입니다. 지난 2월 출시 이후 세련된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 등을 토대로 현대차 현지 판매 비중 약 70%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 스타게이저와 아이오닉5, 산타페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 32,000여 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와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대차의 판매량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아이오닉5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인도네시아 현지 판매 순위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일본 브랜드가 휩쓸었을 정도로 여전히 일본 브랜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장관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정부가 내년의 수출 계획에 일부를 내수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등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수요가 감소되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또한 침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수 시장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3분기에 5.7%를 기록했으며 가계 소비가 54%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안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내수 제조업 시장이 글로벌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상품을 국내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종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제품이 내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입 제한에 대한 내용은 경제조정부 장관을 통해 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시장 수요가 여전히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자금 조달까지 선별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인도네시아의 관광 분야 외화 수입이 지난해에 10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비즈니스 템포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인도네시아를 찾은 외국인은 392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3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42억 6천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였던 17억 달러를 이미 넘었고 지난해 관광 분야 외화 수익 4억 9천만 달러에 8.7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관광을 통해 얻은 외화 수익은 지난해의 10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광창조부 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했다며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를 주최한 것도 관광 분야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는 올해의 2배인 740만 명이며 관광을 통한 외화 수익은 59억 5천만 달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